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100년에 나올까 말까한 국가경영능력 소유자 박정희 대통령, 과학기술자 대거 유치하여 기능공 양성 공업대국 건설. 박정희 대통령님은 월남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경부선, 땡공사, 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학기들을 세워 기능공을 대량으로 양성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국이 독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기능공의 나라가 됐습니다. 공장장이 사장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학 가야 소용없다. 기술을 배워야 대우받는다는 말이 사회적 유행어가 됐습니다. 한국의 일자리는 이렇게 해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한숨의 대명사 보릿고개라는 말이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인들은 요들 정책이 800만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두고두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는 이보다 훨씬 더 기막힙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어떻게 기능공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필자는 지금도 혀를 찰 만큼 감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규모 공단을 지어 기업인들을 입주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기업들에게 외국에서는 이미 사양화돼가는 수많은 제품들에 대한 기술 도면을 얻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는 외국어로 표기된 기술자료 TDP, DCHNICAL, DATA, DATA, BACKHE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외국에 나가 있는 과학기술자들을 대거 유치하여 기업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생활 필수품마저 고갈됐던 당시에 한동안 물건이 없어서 못팔 판이었습니다. 기업은 날로 번창하고 생산 설비는 더욱 팽창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우는 데 착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안목을 가지고 그는 빠듯한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과학단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과학단지야말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적 원동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들 곁을 자주 찾았습니다. 국가 교육 능력만을 보면 박 대통령은 100년에 나올까 말까한 사람이라는 걸 필자는 믿고 있습니다. 외국 지도자들은 그의 국가 경영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등수평이 박정희를 숭상한 이래 중국은 지금 박정희를 경제선생님으로 모시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도이무이 역시 그의 성장 모델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국가경영 리더십. 한국이 누가 뭐래도 박정희는 아시아 10대 인물 중 상석에 속해 있습니다. 박 대통령 늘 확실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과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청와대에 불러 M56 소총과 81mm 박격포를 내놓고 이들과 똑같은 것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니의 초대의장 이북한은 미국에서 사온 폭격복을 책상에 내놓고 바로 요만한 사이즈의 캠코터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목표를 주는 지도자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목표와 청사진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갔으며 모든 지시에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등에는 붉은 개미떼들이 집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지만은 시스템 클럽 대표. 원본 기사는 시사코리아저널 인터넷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istm/club/cokr 육사 전교장 김충배 중장의 감동평지. 나라가 가난해 소득 파견 강부 간호사와 오열한 대통령. 지난 2003년 11월 육사교장 김충배 중장은 생도들에게 지금의 50대 60대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 교양 강의와 함께
일명 육사교장의 감동글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박정희 대통령 서거 32주기를 맞아 영상편지 중 일부를 축약해 소개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파 신진의 주제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은 50대 60대에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간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은 뒤에는 지난날 50대 60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략. 돈을 빌리기 위해 서독에 도착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을 거리에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강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감격에 겨워 땡큐 땡큐만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리부케 대통령과 함께 강부들을 위로 격려하며 위에 탄강에 갔습니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리부케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갔을 때 작업복 입은 강부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영만리 타국에 와서 땅속 1000m도 더 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걸려가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제 나라 강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일하자는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영만리 타국당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강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며 힘든 병원일을 하고 있는 어린 여자 간호사들, 그리고 고국에서 배 굶고 있는 가난한 내 나라 국민들이 생각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분도 잊은 채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자 함께 자리하고 있던 강부와 간호사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 앞으로 몰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유교사의 옷을 잡고 울었고 그분이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늘어졌습니다. 유교사도 함께 울면서 내 자식까지 한 명 한 명 껴안아주며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강부들은 리부게 대통령 앞에 큰 절을 하며 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리부게 대통령도 울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자 미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강부들이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붙잡고 우릴 두고 어디 가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며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교사를 놓아 줄 줄을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앉은 리부게 대통령은 손수건을 직접 주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독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힘주며 말했습니다. 중략. 박정희를 지키는 사람들. 5.16 혁명 발상지 육강구 사령부는 성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흉상 보존이 박기천 회장,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산가 66번지 소재 물레클린공원 구 군간구 사령부 내 박정희 대통령이 흉상이 서 있습니다. 이 흉상은 지난 1966년 7월 7일 최기현 작가의 조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흉상 뒷면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나니 차마 부정부리 무능의 천지를 볼 수 없다. 나라를 구하려는 일편단심, 침차, 용단, 가감, 결연이 이곳에 칼을 뽑아 창공을 향하여 성화를 높이 들다는 박종화 시인의 글이 손재영 선생의 글씨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흉상은 지난 2000년 11월 12시
민족문제연구소 운동권 학생 16명에 의해 박 대통령의 목 부분이 녹군에 묶여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박 대통령 흉상 코 얼굴 목 부분이 훼손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 흉상 파손을 주무한 강모 씨와 김모 씨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흉상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의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 흉상 보존회. 이하 흉상 보존회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흉상을 자신들의 이념에 때 맞춰 훼손하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더 이상 재발 방지 및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흉상 보존이 박계천 회장은 이 같은 일을 위해 흉상을 총괄하고 있는 민족중흥회로부터 보존이 설립 동의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22일 물레공원에서 열린 흉상 보존회 발대식에는 동주민들과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위원 등 전국위원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흉상과 지하벙커를 보존하기 위해 주야로 보존관리를 결의했습니다. 전국 조직은 제주, 부산, 제주, 창원을 비롯한 경남, 대구, 강주 등 지역별 본부가 발족돼 영남 지역에 1,500명 정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50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매년 5.16 군사혁명 일과 8월 15일, 10월 26일 유형뉴스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 추수일에는 어김없이 흉상이 보존되어 있는 물레공원에서 기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5.16 혁명의 발상지인 육관구 사령부는 성지라고 봅니다. 흉상 보존회 박계천 회장은 물레공원과 육관구 사령부의 중요성에 대해 5.16 혁명이 이곳 지하벙커 5개호실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이 건립됐기 때문에 이곳을 영원히 문화재로 보존해야 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구 21군 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때 박 회장은 당시 군사혁명 시절 1등병 계급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 대통령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혁명을 일으킨 당위성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조국 근대화 혁명가로서 민족 중흥과 국력병을 하는 한편 국가 기가 강립 등 공적을 남기신 분이었고 일각에서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은 친북 좌파 세력들이 나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합니다. 박 회장은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한 서민 대통령이었던 박 대통령의 흉상을 훼손한 당시 사건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고 상기시키면서 물레공원은 5.16 혁명의 발상지로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다 법무법인 새시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등 47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박 회장은 당시 흉상 훼손 사건 때 약 70만 원을 자비로 들여 흉상을 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며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이곳에서의 행사의 보존을 고집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경 영등포 구청에서 박 대통령의 흉상과 지하벙커를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보존위와 박정희 바로 알리기 김등조 대표 회원들이 철거 반대 기자회견을 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 폐쇄한다던 지하벙커와 흉상을 지켜냈고 지금은 오히려 물레공원을 5.16 혁명의 발상지로 기념관화하기로 했다고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10월 26일 국립현충원에 열리는 고 박정희 대통령 32주기 추도식과 관련해서도 주인사 안내와 차량 통제, 행사장 질서유지, 주인사 좌석 확보, 각종 행사 진행 등을 진두지휘하는 집행 책임자로 맡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특히 5.16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박정희 대통령은 80% 가까이 되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존경받는 이유는 짧은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절대 빈곤국가에서 세계 11대 강국으로 도약시킨 뛰어난 지도력과 투철한 애국심 때문이었으며 혁명 당위성을 재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5.16 혁명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등수평이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탈바꿈시킨 일을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현재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간다고 하고 있으며, 유독 김정일과 좌파들만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그들은 김일성 부자의 대를 이은 철권 통치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은 따라서 박정희란 위대한 지도자가 출현하게 된 시점이 5.16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가 5.16과 직결된다고 볼 때 국경일 지정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기현 기자.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를 생각하면은 피눈물이 나도록 눈물이 납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 등수평, 미얀마, 아프리카 각 곳에서 스리랑카, 새마을운동을 배워가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좌파 쓰레기 같은 정치가 개새끼들만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력을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감옥에 집어넣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으로 인하여 철책선이 다 뚫렸고 철책 소소가 다 뚫린 상태에서 원자력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 중립 프로그램을 김정은한테 주었고, 수없이 갖다 퍼주었고, 김대중 정권 때부터 노무현, 김영삼이 이 쓰레기 같은 대통령들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어찌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기념관 하나 없이 5월 16일을 국경일로도 정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고 맺어질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이 국가가 살아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국가가 공산주의가 된다면 3천만 명이 죽습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드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심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특히 특전사 성우의 장군님과 연관장교들, 부사관 30만 예비역 선배님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생명 버리십시오. 뭐가 두려워서 5.18을 밝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스팔트로 나오십시오. 6.25 전쟁을 치렀던 어르신들과 월남구협제, 월남전후에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5.18도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특별히 특전사 동지의 총재로부터 각 지부에 있는 지휘장들, 선배님들 대가리 쳐박고 대지십시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하고 600명이 지만은 박사의 시스템과, 제가 그때 당시 참석했을 때 강주는 아수라장이었고 돌팔매질을 맞아서 하이바가 날아가며 전 죽을 뻔했습니다. 강주 도청에서도 고립되어서 그들은 C파이프와 하얀병과 또 무기고를 탈취하고 40개 무기를 탈취하고 총을 쏘면서, 그때 당시 저는 실탄을 받지 못했습니다. 44년이 지난 5.18 문제, 여러 선배님들, 성우의 장군님들 가슴을 치고 통곡하십시오. 왜 제가 정신약을 먹어야 되고 정신장애 1급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정신약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축 늘어져 버립니다. 그날 활동이 참으로 힘듭니다. 웬만하면 약을 안 먹고 버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400만 원, 500만 원 그런 것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특전사 사령관님들, 또 강여단장의 여단장님들,
그렇게 장군이 위대한 장군입니까? 여러분들은 똥별들입니다. 똥별들. 예?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영도력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칼라TV와 88 올림픽을 치르고 소양강 댐을 만들고 한강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칼라TV와 이 88 올림픽을 크게 치루었고 두북 자유화와 예?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지금 묘지에도 묻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실정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저 모이면 술이나 처먹고 그런 상황에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 내가 박정희 대통령 이거를 읽을 때마다 위분이 나고 분노가 나고 참으로 억울합니다.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 지 몇 개 없고 5.18 때 강수사 때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실탄도 나눠주지 못해서 실탄을 달라 그랬습니다. 강주에서 최수창 장군의 영도력에 의해서 애국가를 불렀을 때 다 숙연해졌습니다. 강주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내란으로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걸 안 먹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됐을 것입니다. 임수정인 그때 당시 때 13살이었고 표창원 국회의원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해찬이 김부겸이 수많은 정치가들 다 돈 받고 있고 5.18로 혜택을 받고 있고 참 썩은 나라입니다. 목을 매다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저 뒷짐만 지고 나와서도 제대로 저기 활동도 안 하고 그저 술이나 먹고 모이기 위해서 그런 모임 같으면은 집어치워버리십시오. 제가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 이 국가를 사랑하고 언제든지 제 목숨을 내놓고 공산주의자하고 싸우고 싶습니다. 좌파 세력들 외국으로 유학들 보냅니다. 또 처먹고 술 먹습니다. 후쿠시마가 어떻고 거기서 나오는 원자력으로 인해서 뭐가 따르면서 그들은 일본 가서 해를 처먹고 정신대를 이용해서 그 유미한 그 시발년 그 개보지 같은 년 그 쓰레기 같은 년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좌파 쓰레기들 국회의원들 다 평양으로 보내십시오. 평양이 좋다는 인간들 왜 놔둡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놔둡니까? 나라가 경제가 1134조가 뭉거진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영도력을 만든 대통령, 올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만드는 국가적 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피눈물 나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6.25 전쟁 때 탱크 하나 없이 하얀병을 들고 소년병들과 군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웠고 유엔 16개국의 도움과 6세의 경제 도움으로 이 나라 이 국가가 설었는데 이 빨갱이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사파 정치가 쓰레기 새끼들 다 평양으로 내보내시고 다 사형시켜 버리십시오. 저는 참으로 유분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정신장애 1급 받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전 싫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이혼도 했고 제가 살아온 삶은 44년 동안 저 자신 병고 측에서 기독교 모태교인이었지만은 청량리 굴레방 딸이 생활비 대드리고 서울역 양동 창동 오랜 기간 동안 건강식품하면서 수익금의 70%는 다 그들한테 나갔습니다. 그리고 홍천에서 수영관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 회복시켰지만은 저 자신 하나 병 하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뭐가 잘못해서 명예회복도 못하고 살인마라는 누명을 씌우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특전사 예비역 선후배님들 굳건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 선조들이
전 세계 유엔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부강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시 그들의 은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주사파 개새끼들한테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정치 쓰레기 새끼들한테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이 국가를 살립시다. 이 나라 이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 역량으로 각 구청장들과 각 곳에 70몇 프로가 다 심어놓은 상태에 있고 민노총이 140만 명입니다. 정교조가 엄청나게 많고 방송노조가 다 좌파들이 잡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올바르게 끌고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5.18 때 피해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광주 시민들도 피해자고 특전사 선후배님들도 피해자입니다. 존경하는 특전사 성우회 장군님들, 역대 사령관님들, 여단장님들, 대대장님과 지역대장과 중대장님들, 부사관 선배님들, 일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은 특수부대 출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놔두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제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간구하오니 반공방첩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 이 나라 이 국가가 어떻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애도 안 난 상태에서 월급이 병장들이 200만 원을 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군 생활이 21개월 축소해버리고 이북은 7년, 여자들이 8년, 남자들은 10년입니다. 3년 6개월을 군 생활을 해도 군인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썩어 빠진 상태가 있는 상태의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우고 국방부 장관이나 그 이하에 있는 장군들, 똥별들 다 갈아치우시고 진정한 장군들이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 이 국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5천만 동포들을 내 몸같이 내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잠시 흥분돼서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미워서 제가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전사 성우회 장군님, 그의 영간 장교님들, 중대장님, 그의 부사관 선배님들, 병동지의 선배님들, 그의 특전 동지의 총재와 그의 각 지부에 있는 지휘장들 대가를 쳐박고 회개들 하십시오. 어디 5.18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참배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특전사 방위병보다도 못한 쓰레기 같은 짓 그만들 하십시오. 그리고 각 행사에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전사 나온 게 뭐가 위대합니까? 자부심들 다 버리십시오. 개도 안 먹는 자존심들 버리십시오. 술 먹는 모임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선배는 선배답게, 후배는 선배님을 존경하고, 선배는 후배를 아끼고, 일기당천 혼을 나는 의리와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뭉칩시다. 참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잠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 가족도 내 가족을 잘 살피시고 국가의 모든 일에 협력하고 충성하며 살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